이제 제 4장 번식. 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실생 번식, 또 영양 번식. 실생 번식은 뭐 종자로 번식하는 게 실생 번식입니다. 왜 실생 번식의 이 최고 목적이 뭐냐? 종자로 번식을 왜 하느냐? 잘 되지도 않는 거 힘들고, 자, 이 대목을 양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실생 번식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목 양성이고요. 또 품종 육성을 위해 인공교배를 얻은 과실의 종자에서 묘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이제 후대의 형질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자 번식을 하고요. 종자로 수집된 야생종이나 재래종, 과수 유전 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종자 번식을 하는데요. 자, 여기 틀린 보기가 어떤 거냐? 모체의 유전적 우수성을 영구 보관하기 위해, 이거 틀린 얘기예요. 묘목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균일한 대목을 증식할 때. 자, 여기도 이게 틀리긴 틀린데 묘목을 대량 생산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유전적으로 균일한 대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주로 이 과수는 타가 수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자의 채취와 저장. 주로 종자는 야생종 종자를 채취를 하고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완전히 성숙한 과실에서 채취를 하고, 조생종보다는 만생종. 또 채취한 종자를 세척하고 물기 제거 후 음지에서 저장을 한다. 이게 방법이고요. 네, 파종 전 처리, 충적 저장.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보통 종자와 모래를 1대3으로 섞어서 보관하고요. 또 저온 요구도를 충족시켜 주어 휴면을 타파하고, 습한 저온 약 5도씨에 저장하는 거고요. 이거 틀린 얘기가 어떤 거냐면, 충적 저장 중 모래에 의한 종피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형되어 발화가 촉진되게 된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이게 보통은 모래 쌓고 헝겊 쌓고 그 다음에 종자 쌓고, 모래 쌓고 헝겊 쌓고 종자를 쌓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틀린 얘기라는 거. 가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피의 구조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시켜 종자의 발화를 유도하고 물과 가스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네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침지법, 사과배, 그다음에 온탕 침지법, 그다음에 핵층 파괴법. 핵가루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재 처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치상법이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없어요. 치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파종 전 처리에서 가상법 중에 치상법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발화 저온은 15대 20도씨, 생육 저온은 25에서 30도씨. 물론 이제 품종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 또 발화 후,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실생 번식 다음에 종자 번식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영양 번식. 주로 과수는 이 영양 번식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포기 나누기, 한자는 이제 분주. 어미나무의 줄기 지표면 가까이 또는 뿌리에서 발생한 흡질을 뿌리와 함께 잘라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영양 번식 방법. 요 낱말 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포기 나누기의 요 말 뜻을 한 5-6번 읽어 보시면, 또 그다음에 이제 묻어떼기, 뭐 취목, 휘무지, 이런 다른 말로 하죠. 새로 나오는 가지에 흙을 덮어 생장하는 가지에 발근시켜 새로운 개체를 얻는다. 여기 이제 교재 60쪽에 보면 그림들 나와요. 뭐 그 앞 페이지에도 나오기도 하고, 포기 나누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제 60쪽에 보면 그림들 나오는데, 요 그림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이 묻어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세워 묻어떼기, 보통 우리 성토 취목이라고 하죠. 일랑 묻어떼기, 일랑 취목,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묻어떼기는 사과나무의 외성 대목에 이용한다는 거, 요점 되게 중요하고요.
국내 외성 사과 대목 생산의 대량 생산을 위한 영양 번식 방법, 이것이 바로 일항 묻어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일항 묻어떼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요 강의 같은 데 들어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알기 쉽게 설명들 하니까 강의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일항 취목은 1년생 긴 가지를 땅 속에 묻어 새 가지를 발생시키고 발근시켜 새 개체를 만드는 방법. 성토 취목은 어미나무를 지면으로부터 낮게 잘라 여러 개의 가지를 나오게 하는 방법. 일항 취목은 대목을 대량 생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 일항 취목은 흡지를 뿌리와 함께 잘라내어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도 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별도로 흡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흡지가 그림에 어디 나올 텐데요. 나중에 나오면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꺾꽂이, 삽목. 자, 요거 포도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삽수의 밝은 생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세포의 전체 형성능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능력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꺾꽂이예요. 삽목. 과수의 꺾꽂이 번식은 이제 포도나무라든가 사과나무 대목, 서양배 대목 등등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요것도 어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요 62쪽에 보면 그림 나옵니다. 이제 포도나무 꺾꽂이용. 그다음에 젖붙이기, 젖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젖붙이기, 젖목 아주 이게 많이 써요. 여기 별표시 한번 보세요. 젖목할 때 주의할 사항, 부름켜, 즉 형성층, 요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요거 젖붙이기 할 때 이게 어긋나고 그러면 이게 하나 많아 되니까 부름켜를 잘 맞추셔야 되고요. 이 젖붙이기의 효과로는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고, 대목의 선택에 따라 재배지 환경 적응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항성이 맞는 거고 감수성이라고 표현이 되면 틀린 보기예요. 대목 선택에 따라 외성화가 가능하고 과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요. 어미나무의 특성을 지니는 묘목을 다량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고접을 함으로써 노목의 품종 갱신이 가능하다. 이 고접은 한마디로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높은 부분을 잘라내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노목의 품종 갱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목 기술 습득에 시간이 걸린다.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종자로 하는 실생묘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다는 거. 또 접목 기술 적용이 제한되는 조합이 있고, 안 되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거나 막 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접목을 하게 되면 나무가 이상하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수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접붙이기의 활착 경로, 대목과 접수. 대목, 즉 뿌리가 있는 부분이 대목이고요,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 접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요 절단면에 제일 먼저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돼요.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유조직이 증식이 되고, 유조직이 수베린을 뚫고 양수분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생긴 수베린이 형성된다는 것. 수베린이 뭐냐? 접목 직후 대목과 접수의 절단면에 활착을 용이하게 하는 보호 조직이에요. 식물이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이런 보호 조직을 만들어내거든요. 활착이란 무엇이냐? 대목과 접수가 조직적으로 유합, 접착하여 생장을 개시하는 것을 활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접목 친화성과 접목 불친화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접목 친화성이라는 거는 뭐냐? 대목과 접수가 활착한 후 생장, 결실의 두 작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정도를 접목 친화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접목 불친화성이 되는 거겠죠. 이 접목 친화성은 그 유전적으로 근원 관계에도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수록 이 접목이 잘 되고, 유전적으로 너무 멀면 과도 틀리고 다른 과이고 뭐 이러다 보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관된다는 거. 접붙이기의 실제와 관리. 대목, 자, 뿌리가 있는 쪽, 이쪽에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번식이 용이하고 생장이 균일할, 접목 친화성이 높고 접붙이기 후
묘목의 생육이 좋을 것. 뭐 당연하죠. 조기 결실성을 가질 것. 토양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을 것. 아주 상당히 이제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환경 적응성이 넓을 것. 수세 조절이 가능할 것.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 근데 자, 틀린 거 보세요. 가지가 많이 붙어 있을 거. 이거 틀린 겁니다. 가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또 한편에 그럼 접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품종의 특성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을 것.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또 신선하고 충실하며 세력이 중 정도. 강이 아닙니다. 세력이 강일 것 같은데 중 정도여야 되는 거. 중이라는 거. 또 병해충 피해가 없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있지 않을 것. 요 D본이 중요해요. 꽃눈을 착생하고 있지 않을 것. 꽃눈을 착생해야 될 것 같지만 착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수의 채취, 저장 및 조제. 접수는 저온에서 보관한다. 0에서 5도씨를 목표로 하여 10도씨 이하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접붙이기의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접수의 종류에 따라서 뭐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요 접붙이기 방법이 있는데 뭐 T자, 눈접, 눈접을 다 아접이라고 해요. T자만 깎기 눈접도 어떻게 보면 아접이에요. 아접이 큰 몸에 여기서 이제 깎기 눈접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이니까. 현재 수액 이동이 잘 안 돼요. 껍질이 안 벗겨질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깎기 눈접이. 뭐 깎기접도 있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눈접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깎기 눈접은 수피가 비교적 잘 벗겨지는 여름에만 실시된다. 이거 틀렸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껍질이 안 벗겨질 때도 실시할 때는 장점이 있다는 게 바로 깎기 눈접의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틀린 얘기고, 접수가 많이 없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맞고, 깎기 눈접은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맞고, 깎기 눈접 시 위쪽에 두는 대목과의 틈은 유합에 도움이 된다. 맞는 얘기예요. 요 교재 잘 읽어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보충으로 한번 교재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접목에 대한 설명. 과수의 묘목을 만드는데 비교적 가장 많이 쓴다. 접목에 대한 설명. 과수의 묘목을 만드는데 비교적 가장 많이 쓰인다. 맞는 얘기고요. 접착 부위 윗 부분을 접수, 뿌리가 달려있는 아랫부분을 대목이라 하고, 대목과 접수의 활착은 유전적 원근에 상관없이 환경이 좋으면 잘 된다. 왜 틀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으로 좀 가까워야 활착이 잘 됩니다. 너무 멀면 잘 안 돼요. 1년생 상관이 없다고 아는 게, 가까울수록 잘 되고 멀면 잘 안 된다는 거죠. 1년생 잎눈이 착생한 1년생 가지의 눈 한 개를 남기고 절접으로 접목했을 때 당해 접된 눈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과정, 이게 바로 포도예요. 포도인데 나중에 보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1년생 가지에 달리는 게 포도고 2년생 가지에 달리는 건 핵과류, 3년생 가지에 드는 건 사과, 배 같은 인과류예요. 예.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조직배양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교재 74쪽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과수에서 실생번식 종자번식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가? 주로 대목양성이라고 그랬죠. 목적이 대목양성. 자,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까 치상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고요. 어미나무 줄기에 지표면 가까이 또는 뿌리에서 발생한 흡지를 뿌리와 함께 잘라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영양 번식 방법. 포기 나누기입니다. 포기 나누기. 아까 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분주. 포기 나누기. 요게 좀 헷갈려요. 자, 접붙이기의 효과가 아닌 것. 결식 연령 단축, 어미나무 같은 묘목 양성, 수명이 짧다고 그랬어요. 실생명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는 게 이 접붙이기의 단점이에요. 고접, 높은 데서 하는 거, 그걸 노목의 품종이 가능하다는 거. 5번. 꺾꽂이에 의하여 주로 번식하는 과수, 대표적인 게 포도라고 그랬죠. 이상 4장을 마치겠습니다.